달빛이 스며든 자정 무렵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대충 털어낸 채 저는 얇은 실크 가운 하나만 걸치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허리끈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향긋한 장미 샤워젤 향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죠. 그때 갑자기 들려온 소리, 덜컥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민석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운을 움켜쥐며 돌아섰을 때 이미 그는 거실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말끝을 흐리던 그의 시선이 제 몸 위에서 멈췄습니다. 젖은 머리칼, 드러난 어깨, 그리고 촉촉이 젖은 가운, 그 아이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은 듯 굳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서가 지금은 안 된다. 나가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오늘만큼은 여자로 보입니다. 그날 밤만큼은 그 애의 눈빛이 분명 아들의 친구의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은정, 58살입니다. 남편을 떠난 지 5년, 아들마저 멀리 발령을 받아 저는 홀로 적막한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샤워기에서 흘러내리던 뜨거운 물줄기가 점점 미지근해질 때쯤 저는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8살. 숫자로만 보면 이미 인생의 후반부라 불릴 나이였지만 물방울이 맺힌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젊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흰빛 조명 아래 드러난 피부는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은정 씨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음을 거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도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던 아침, 그리고 오후에 날아온 한 통의 전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던 그의 손. 마지막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떠나보낸 그 순간이 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마저도 얼마 전 지방 발령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 혼자. 밤마다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쓸쓸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 허전함이 견디기 힘들었고 나중에는 그 공허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꼼꼼하게 몸을 씻은 것도 어쩌면 이유 없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샤워기에 물줄기가 멈추자 욕실은 금세 적막에 잠겼습니다. 고개를 숙여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보며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나는 여자야. 그러나 동시에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맞지만 남편 없이 5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시간. 베이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허리끈을 대충 묶은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젖은 머리칼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낯선 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어머님 저예요, 민석이. 낯익으면서도 낯설게 들린 목소리.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조차 삼키지 못했습니다. 가슴께가 느슨하게 묶인 가운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파고들었고 그 틈으로 드러난 제 모습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석, 민수의 고등학교 절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같이 밥도 먹고 명절도 함께 보냈던 아이. 한때는 둘째 아들이라고 농담처럼 불리기도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제 목소리는 평정심을 잃은 채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제야 저는 허리끈을 급히 여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가운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가슴께의 그림자가 그의 눈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더 이상 친구 엄마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진지하며 불꽃처럼 뜨겁게 흔들리는 남자의 눈빛.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달라졌습니다. 민서가,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제 말은 그를 내쫓으려는 것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오히려 더 불안정했습니다. 민석은 한 발자국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누구에게도 여자로 불리지 못했던 제가 지금 아들의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조명을 켰습니다. 밝아진 불빛 속 민석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각진 턱선, 넓어진 어깨,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세월은 그를 확실히 남자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민서가 이제 그만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밤이 늦었어.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도 나지막했습니다. 민석은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젖은 머리칼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발걸음이 한 발짝 더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두 발은 바닥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제 가슴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뜨거운 시선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끈을 움켜쥔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제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서가, 너는 민수의 친구잖니.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는 거절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나지막한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저에겐 어머님은 친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방어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고 호흡은 가빠져만 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씨에 누군가 불을 붙인 듯 제 안에서 뜨거운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아들의 친구와 어머니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눈빛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격렬한 밤의 문턱에서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제 안을 깊숙이 파고들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쉽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허리끈을 움켜쥔 채 떨렸고 심장은 달아오른 불덩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안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두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은 시간이니 그냥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순간 저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고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마치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도 들려오는 민석의 호흡 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 밤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필 아들의 친구라는 사실이 더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왜 하필 민석일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방금 전 그 눈빛과 목소리가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친구의 엄마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라 분명히 한 여자를 향한 눈빛이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결국 저는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석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방 안을 밝히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달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자 민석이 주방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 밤새 소파에서 잤는지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왜 그렇게 늦게까지 있었니? 그냥 돌아갔어야지.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계실까봐 마음이 쓰여서요. 어제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배려가 분명했지만 그 속에는 어제 보았던 눈빛의 잔향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해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컵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도와주려는 듯 손을 내밀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손등이 스치며 전기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후회하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잖니.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향이 퍼져나갔지만 제 가슴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어제보다 더 선명한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대화와 시선이 오히려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저에겐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그의 기척이 집 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 2잔의 커피, 스쳐간 손끝의 온기,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부재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올까 아니면 연락이 올까? 그런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환하게 웃었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제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입술에는 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가입한 모임이었지만 요즘은 제 마음을 붙잡는 작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열자 벌써 몇몇 회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늘 활기차게 분위기를 이끄는 박 여사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은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정말 티가 나는 걸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운동을 조금 해서 그런가 봐요. 다른 회원들도 힐끔거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피부가 훨씬 밝아 보이네. 늘 단정했지만 요즘은 더 빛이 나네. 칭찬은 감사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안의 비밀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읽은 부분이 어디였는지도 가물가물했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깜짝 놀라 허둥댔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참 인상 깊었죠. 억지로 대답을 이어갔지만 제 안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의 장면, 민석의 목소리, 손끝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책 속 문장보다 더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옆자리 회원인 김 여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은정 씨,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봄이 다가와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뺨은 바람에도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말처럼 제 얼굴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계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석.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독서 모임 다녀오셨죠? 제가 근처에 있었는데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오늘은 조금 힘들겠다. 다음에 보자.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자 제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갈증을 머금은 듯 촉촉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들었던 말, 민석의 전화, 그리고 가슴속 깊은 갈망이 뒤엉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모습이 아닌 민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 말이 다시금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손끝의 떨림이, 목소리의 울림이 계속 떠올라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봉지와 꽃다발. 그 모습은 한껏 긴장한 듯 하면서도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여기 웬일이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날카롭게 떨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많이 뵙지 못해서.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오렴. 하지만 잠깐만. 저녁 준비가 덜 돼서. 말끝을 흐리며 문을 열었고 민석은 조심스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과일과 꽃을 올려놓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물을 따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더는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제 등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서가 그만해. 너는 민수의 친구잖니. 억지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지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전 이제 어머님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한테 어머님은 단지 민수의 엄마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두 손을 모아 움켜쥐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두근거림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제발 그만해. 우린 안 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거절보다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 손에 든 꽃다발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하얀 장미 꽃송이가 제 눈앞에 놓였을 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왜 하필 너니 왜 너여야 하니?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전하려 왔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거실에 남은 꽃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꽃다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죄책감만이 아니라 오래 묵은 갈망과 떨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었습니다. 그저 제 안부를 묻고 싶었다는 듯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림자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오랜 갈증처럼 촉촉했습니다. 민서가 널 밀어내야 하는데 왜 자꾸만 너에게 끌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떨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민석이 다녀간 그날 밤 저는 꽃다발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손은 끝내 꽃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침이면 요가 동작으로 몸을 가다듬고 저녁이면 책을 읽으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가 쏠릴 때마다 마음은 자꾸만 요동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바람 앞 촛불처럼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우산이 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빗물에 젖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선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글을 드렸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고 신발을 벗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소년 같던 기억은 사라지고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는 잠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더는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서가 제발 그만해. 우리 안 돼. 억지로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민석은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민수의 친구라는 걸.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끝을 꼭 움켜쥐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는 아직 젊어. 넌 내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머님뿐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너니, 왜 내가 내 마음을 흔드는 거니?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민석은 제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젖은 비 냄새와 함께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손끝은 이미 그의 체온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순간 제 방어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에 제 안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야. 그리고 너무 외로워. 비는 그치지 않았고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절반은 이미 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그를 끝내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거부와 끌림 사이에서 제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말은 더 큰 갈등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래 묵은 떨림이 제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민석의 고백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한마디가 마치 마법처럼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일과 요가 강습으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제 눈빛은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공허함으로 비어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해가 질 무렵 멈추었고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석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냥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제 생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고맙구나. 제 목소리는 이미 떨려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라는 민석의 말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기를.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민석은 제게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함께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는 그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이건 우리 둘 다 위험한 일이야.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체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습니다. 거실 불빛이 은은히 번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흘러나왔지만 손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이마에 입술을 얹었을 때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넓은 가슴에 기대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달빛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의 친구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떨림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외로움과 갈망을 그의 품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과 눈물이 뒤섞여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민석아, 제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결국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석과 같은 공간에서 숨결을 나누고 체온을 느낀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부재 속에 홀로 버텨왔던 일상은 단숨에 색을 입은 듯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건 민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낮게 울리던 목소리, 제 어깨에 기대던 순간의 떨림. 모든 것이 선명히 기억 속에 남아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함께 밀려든 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은 전보다 더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함께하거나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점점 제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거 옮겨드릴게요. 무거운 책장을 옮겨주던 그의 손길은 든든했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주방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느새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순간에도 심장은 늘 요동쳤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그가 제 손을 스칠 때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떨림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전화 한 통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민석이 가끔 들른다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무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민석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건 위험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 어머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몰래 끝까지. 저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행복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낀 따뜻함은 너무도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지인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그 말은 평범한 인사였지만 마음은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당분간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곁에 있다는 걸.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민석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과 목소리에 익숙해진 마음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너무 따뜻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용서하는 것 같기도 책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전화 이후로 마음은 무겁고 잠을 자도 쉽게 눈이 떠졌습니다. 민석과 함께 있을 때 느끼던 설렘과 따뜻함이 여전히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 즈음 민석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평소와 달리 웃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 떨리는 눈빛,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로 2년간 가야 해요. 그 말에 숨이 막히듯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한 달 뒤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굳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싱가포르에서 새 인생을 시작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잠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운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다면, 민석과 함께라면 다시 여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석아, 넌 아직 젊어. 너에겐 미래가 있고 또래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아야지. 나 때문에 내 삶을 망칠 순 없어. 그는 손을 떨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보다 어머님이 더 소중합니다. 어머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너무 고맙다, 민석아. 내가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게. 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해. 그 순간 민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발령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머님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일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는 제 손을 한참 붙잡았다가 끝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민석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는 쓰라렸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 무렵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 봉사자 모집.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날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절 반겼습니다. 아줌마가 보내주셨소? 네, 따끈할 때 드세요. 노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민석의 손길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의미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르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작은 도움을 드리는 동안 제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웃고 힘을 합치며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봉사팀에서 중심이 되어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았어.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안의 작은 영화관 황혼시네마였습니다. 시네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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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였습니다.